우선은 우리가 직장암이나 전립선암 또는 방광암 치료로서 방사선 치료가 이용되는데, 이런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방사선염이 생기는 게 있어요. 방사선 방광염. 그래서 소변이 자주 마렵고 또 소변에 피가 나올 때도 있고 약을 써도 안 덮고 상당히 환자들이 고통이 많은데요. 이런 환자들한테 고압산소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학계의 그 발표가 있은 후부터 이게 유일하게 비뇨기과 영역에서는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정례 보고 정도 있을 정도고 확립된 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고압산소 치료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질환으로는 첫 번째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아토피 있죠, 피부에. 이런 약 써도 안 되고 저런 약 써도 안 되고 말이에요. 참 환자는 고통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사성 방광염처럼 환자가 소변을 자주 보고 약을 써도 안 듣고, 지금 뭐 제일 최후 방법으로 약물 치료로서는 그 보톡스를 방광내에 주사를 한다든지 이런 요법이 시행되고 있지만은 그것도 일시적인 효과고 장기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고압산소 치료를 했더니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요도 협착이나 또는 다른 이유로 요도 성형 수술을 했을 때 요도의 일부를 끊어내고 이어주는 수술이죠. 그런 걸 했을 때 합병증으로 발기장애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한테 우리가 고압산소 치료를 했더니 발기력 회복이 훨씬 좋더라, 안에 있는 환자에 비해서. 이런 보고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립선 암으로 우리가 건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발기장애가 따라오는 것이 참 그 문제로 되어 있죠. 수술은 잘 됐는데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한테 무슨 약을 지금 쏘냐 하면은 발기부전 치료제 중에서도 24시간 지속되는 약이 있어요. 이거를 저용량으로 매일 복용을 시키면은 안 먹은 환자에 비해 가지고 발기장애 발생률이 훨씬 낮더라 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어가 지금은 많은 환자들한테 이러한 매일요법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발기되는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그 혈관의 내피세포의 기능을 항진액 개선시켜서 발기력을 유지되도록 해주는 것인데, 고압산소 치료는 동물 실험을 해보면은 혈관 재생이나 또는 신경 재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매일 발기부전 치료를 먹는 것보다는 혈관이 새로 생기고 신경이 재생되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도 성형 수술 후에 신경이나 또는 혈관이 절단이 된 것을 우리가 이런 고압산소 치료를 했더니 발기력이 회복됐다는 것은 신경이나 혈관이 재생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전립선암으로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았을 때도 발기신경이나 또는 발기혈관이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한테 수술 후에 우리가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은 발기력이 회복될 것이다, 많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발기장애가 아주 심한 환자들은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나 경도 내지 중등도의 발기장애 환자들한테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은 신경재생과 혈관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기력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몇 군데에서 연구 보고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대상이 우리가 당뇨발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 가지고 고압산소 치료를 했더니 그 사람이 고압산소 치료를 받기 전에 발기장애가 있었는데 당뇨 발인 때문에 했지만은 발기력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당뇨병은 발기장애 환자 중에서도 신경 손상이나 또는 혈관 손상에 의해 가지고 오는 중요한 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당뇨병성 발기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은 상당히 발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연구를 시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